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테너 배재철. It is thyroid cancer. No, no, doctor. He's a singer. He's an opera singer.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가는데요.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go on the stage with that voice? Melina, 과연 그는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Can you really imagine your life without singing? I want to sing again. 세계적인 테너 배재철의 실화를 다룬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입니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영화의 품격을 찾아주신 김상만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일하는 라디오고 부장님 닮으셨어요. 부장의 코스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잡지 등을 통해서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머리가 좀 산발이셨어요. 제가 좀 머리가 원래 좀 곱슬이어가지고 길면은 좀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머리가 완전 곱슬이어가지고 네.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두 분의 곱슬머리를 가지신 분과 오늘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I heard that the tenor is an Asian, Jechel Bae, the trophy hunter, the one who beat all the competition before. He's the one. 이 영화는 일단 배씨, 제가 배씨거든요. 네. 배치의 능력자가 많네요. 예. 배씨는 다 그 한 가족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먼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배재철 씨의 실화를 다뤘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He is certainly the greatest tenor, lyrico, spinto. 그 리리코라는 뜻은 시적이고 섬세하다, 즉 어떤 표현에서의 그런 완성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스핀토라고 하는 거는 찌르듯이 이렇게 부른다는 뜻으로 이 엄청난 성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리리코 스핀토는 테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찬사죠. 영화의 첫 오프닝은 당연히 오페라 무대로 시작을 하는데 투란도트 중에서 네순도르마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의 맨 도입부는 이 배재철의 이 전성기를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패기에 차 있는 걸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 예술노르마를 선곡을 한 거죠. 유지태 씨가 이 주인공 배재철 씨 역할을 맡았는데 심야의 FM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번 유지태 씨랑 만나신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지태 형님이랑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지태 씨랑 저는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페라 가수라는 게 이제 전체 극장을 다 휘어잡아야 되는데 저는 지태 씨가 항상 이렇게 스크린에 딱 나올 때 굉장히 위압감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되게 오페라 가수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이제 테너 리리코 스핀토에서도 제안을 했고 바로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등장 인물들이 실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립싱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 이 고생한 생각이 확 다가와서요. 울지 마시죠. 네. 사실은 이 배재철 선생님이 남기시는 음원을 활용을 하자는 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태 씨는 이 노래를 정말 1년 내내 들으면서 립싱크를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입만 방긋거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이태리 발음, 그리고 입 모양, 그리고 폐의 어떤 움직임, 무대에서의 동작 이런 것까지 다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 카메라 웍의 흐름 이런 것까지 다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완성도 있게 풀어내는 게 참 힘든 과제였죠. 저희 영화가 조금 지연되면서 본인의 연출작을 아이라티마라고 하는 영화를 찍는데 이제 스태프들은 우리 감독님은 쉬는 시간마다 노래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이 연습벌레가 엄청나게 연습을 했고. 근데 확실히 좀 실제 인물을 다루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거의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배재철 씨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뭐 배재철 씨의 그 외모를 비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유지태라는 배우가 자신을 연기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심스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배우 선생님이 워낙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걱정을 한 게 유지태라는 배우가 워낙 이렇게 몸매나 허우대가 좋잖아요. 그래서 테너는 보통 좀 약간 통통하지 않나요? 이제 그 우리가 뭐 파가로티나 이런 그렇죠.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50년대, 60년대 이태리 테너들은 다 유지태 씨 같은 몸매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내 역할로 충분하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반기셨죠.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네네. 타와다 코지라는 인물이 배재철 씨의 무대를 보고 한마디로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I will do this. We must do this. Well, yeah. Okay. 사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여기 사와다 코지 역의 이세 유스케가 나와서 네. 정말 반가웠거든요. 사실 일본 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제가 여기 팬이에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이런 영화 마츠코는 신이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한 마디 던지는 순간 그 영화가 딱 정리되는. 마츠코, 우리의神だったんです. 우연하게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정말 뭐 더없이 좋았고. どうして歌手の皆さんをこんなところに連れてくるんだよ。どうしてですか皆さんとっても楽しんでますよ 첫 번째 일본 공연을 굉장한 성공으로 끝마친 뒤에 이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잘 공연 끝났으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미사키짱 기타를 갖고 울게 하소서를 부릅니다.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음악 취향을 살짝 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많이 섞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클래식보다 이렇게 락 음악이나 70년대 그런 좀 이렇게 올드한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미사키라는 친구도 약간 그런 취향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버전이라서. This is real. It's captivating. Indeed. She has her own style. 근데 실제로 음악을 선곡할 때도 이렇게 제목은 몰라도 대중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선곡하는 게 좀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또 이제 감독 욕심에는 좀 새로운 곡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관객들이 또 익숙한 곡에 또 즐거움을 찾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배를 잘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그런 거예요. 제 친구가 이번에 음악 바를 만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멋진 음악들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하고 음악 바를 차렸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호텔 캘리포니아를 틀 수밖에 없어. 신청곡이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데 새로운 곡 들으면 이 뭐야 하이웨이 스타 틀어줘 이런다니까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또 곡이 나쁘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음악을 다루는 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그냥 어떤 가수니까 노래를 당연히 하겠지만 오페라 아리아에 담긴 그 가사의 내용이 이 영화 전체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좀 뮤지컬적인 방식인데 이제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극중 사와다 코지는 배재철이 목소리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I'm not gonna sing anymore. And I've already made my decision. Can you really imagine your life without singing?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와지마 토다로인데 둘 사이는 좀 어땠는지. 처음에는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했던 사이지만 이 배재철 씨의 그 압도적인 실력을 보고서 진짜로 마음 깊이 존경의 마음이 섞인 이제 친구 관계가 됐죠. 결국 배재철 씨는 이제 회복을 해서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구조를 보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다 무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초반에 자기 테크닉을 과시하는 그런 무대 그리고 관중을 휘어잡는 방식이라면 맨 마지막 무대는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는 어떤 진심을 노래에 가득 담아서 관객과 함께 화합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조를 주고 싶었어요. 꼭 배재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힘든 순간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어떤 무대가 있고 그 무대를 응원하면서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화.